앞으로 이 간청단 분들은 뉴스에서 일본이 개헌한다 그러면 맨날 지금 평화헌법 얘기만 해주고 전후 맥락 설명 안 해주잖아. 그러면 일본 헌법 제9조 평화헌법. 근데 이게 굉장히 왜곡이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론들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본의 자민당은 나쁜 당이고 한국과 굉장히 그 척을 지고 안 좋은 애들이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애들이고, 반대로 일본의 민주당은 친한파고 한국을 좋아하고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우리나라에 사과를 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요, 지금 일본의 대부분의 정당들이 다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일본의 개헌은 자민당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정당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Look at me! 기억 안 나도 나는 것처럼 행동해. 빨리 채팅으로. 형 맞아 인정 레알키키라고 빨리 도배 쳐줘. 레알키키로 일단 도배해줘. 아니 그럴 리가 있느냐. 아니 지금까지 자민당의 아베가 개헌을 추진한다, 평화헌법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일본의 정당들도 개헌을 한다니 뭔 개소리냐 이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나 매스컴들이 이제 평화헌법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개헌이 지금 일본 내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서 그래 지금.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일본에 대충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정당들이 뭐뭐 있어요? 자민당, 공명당,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오해가 많은,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한국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 민주당, 현재 입헌민주당이죠. 등등 많습니다. 일본 공산당도 있기는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정당들이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단 평화헌법도 같이 개헌하자. 일본의 개헌은 이미 지난 20-30년 동안 앵무새처럼 일본 정치인들 입에서 계속 나오던 얘기입니다. 2000년대 90년대부터 일본의 헌법은요 너무 오래됐어요. 1945년 패전하자마자 바로 직후에 만들어진 헌법 아닙니까? 지금 2022년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헌법 몇 번 갈아치웠어.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공화국이에요? 육공화국이죠. 육공화국. 물론 대통령제라던가 여러 가지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꾼 거를 따지면 6번이 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가 헌법을 6번 이상은 바꿨단 얘기야 이게.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일본은 지금 1945년 직후에 만들어진 그 헌법이 현재 2022년까지도 한 번도 개헌이 안 되고 개정이 된 적이 없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나 보구나. 아니지. 갑자기 왜 나왔겠어요? 국민들이 갑자기 집에 있다가 정치꾼이 얘기도 안 했는데 헌법을 개헌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 본 적 있어요? 특정 정치꾼이나 정당이나 어떤 누군가가 개헌을 얘기를 떠들기 시작하면서 국가 전체로 개헌 얘기가 퍼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일본도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1993년 무려 수십 년간 해먹고 있던 일본의 자민당이 선거에서 개박살나고 정권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자민당은 이 썩어 빠진 정치를 바꿔드리겠다면서 헌법을 고치겠다고 어그로를 끌기 시작합니다. 당시 지금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에서 총리가 나왔다는 건 자민당이 썩어 빠진 게 싫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자민당을 안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들을 바꿔야지. 왜 엄한 헌법을 들먹여 갑자기. 국가가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국가가 개판이었다. 그래서 우리 자민당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일본에서 개헌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이 양반 자민당이 아니야. 호소카와 모리히토. 1993년에 일본 국민들이 이제 자민당을 쳐내고 개 거지 같다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에서 총리가 나옵니다. 자민당이요 1955년에 만들어진 정당이란 말이야. 저 당시 정권 교체가 된 1993년까지 단 한 번도 자민당에서 총리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민당이 그동안 너무 똥을 많이 쌌거든. 그 40년 동안에 자민당에 대한 불신이 쌓여간 거죠 국민들에게. 이거에 휘발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리크루트 사건.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진 건 아니거든요. 이 리크루트 사건이 희대의 일본 정치계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게. 부패 스캔들인데 지금도 저 리크루트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9위야. 시가총액이 120조가 넘어요. 이 기업이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은 인력사무소 그리고 잡코리아, 알바몬, 사라민 요런 느낌? 이것만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부동산 사업도 하고 리조트 사업도 하고 지금은 어플도 엄청 많아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일본 내부에서 그 내수에서 많이 해먹고 있거든 얘네가. 근데 얘네가 부동산 사업도 옛날에 했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사업을 할 때 이제 빌딩을 새로 지으려고 해. 자 리크루트가 땅을 샀어. 100평이야. 자 근데 용적률
인간간다요 또 용적률과 건폐율의 전문가 아닙니까? 자, 용적률이 뭐야? 자, 예를 들어 용적률 200에 건폐율 50이라는 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100평이 있어. 근데 아까 건폐율이 50이라 그랬죠. 그러면 50%만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 50이니까. 나머지 50평은 주차장이나 인도나 공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거를 심는 곳으로 해야 돼요. 정해진 거야 그렇게. 아니 내버려 두든가 그냥. 용적률 200이라 그랬어. 100평에 200%면 몇 평이에요? 200평이죠? 근데 1층에 한 층에 지금 50평밖에 못 짓는다며 4층까지 짓는 겁니다. 이게 용적률 건폐율이에요. 리크루트도 이런 빌딩을 지을 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가 원래 용적률이 500%였대요. 근데 저런 거 어디서 정해주는 거예요? 구청이나 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800%로 늘려달라면서 시청 공무원한테 돈을 처바른 거예요. 뒤에서 주식을 줬대. 그게 뽀록이 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이거 잡으면 되지 뭐. 시청 공무원하고 그 찌른 그 리크루트의 그 관계자들 이제 잡아다가 조지면 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당시 총리였던 다케시타 노보루 일본 총리, 그리고 71대부터 73대까지 했던 나카소네 당시 전 총리, 그리고 다른 장관급, 그리고 자민당의 수많은 당대표와 당 관련 인사들, 그리고 일본의 다른 정당들의 당대표와 그런 사람들까지 리크루트가 돈을 뿌린 게 다 뻥하고 터집니다. 뇌물을 어마무시하게 뿌렸던 거예요 얘네가. 게다가 당시에 요미우리 신문이랑 니혼게이자이 신문 관계자들까지 다 연루됩니다. 뻥하고 터진 거죠. 안 그래도 자민당 정치꾼들이 헤쳐먹는 거에 이제 신문이 나아가는데 얘네가 그 짓거리 한 게 뻥하고 터지니 얼마나 X같습니까? 이때 이제 자민당이 얘기를 하죠. 국민 여러분, 리크루트와 이렇게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제 이렇게 썩어빠진 일본을 개혁하고 위대한 일본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영혼 없이 유체이탈 화법 있잖아. 잘못은 지들이 했는데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 있죠. 지들이 한 거냐 지들이. 근데 마치 남인 양 얘기하는 거야. 지들이 잘못했는데 왜 유감을 떨어.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일본을 다시 만들겠다면서 국방비도 개쩔고 경제 강국이면서 이런 식으로 국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조장을 하면서 자민당이 개헌 카드를 꺼냅니다. 헌법을 다 갈아엎어서 이 썩어빠진 일본이 싫으시죠? 저희가 헌법을 개헌을 하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내겠다 라고 개헌 카드를 꺼내요. 일본에서 한다는 저 헌법 개정, 개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일본에서 개헌이 필요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민당 지들도 바뀔 생각은 제대로 안 하면서, 자민당 말고 다른 정당들도 썩어 빠졌단 말이야. 그 수많은 정당들이 지들이 바뀔 생각은 안 하면서 모든 거를 개헌을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헌법이 오래돼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처럼 눈가리를 돌리는 겁니다. 국민들을 개수작을 부린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동시에 여기서 바꾸는 겸 평화헌법도 같이 바꾸자, 이 얘기를 자민당이 하는 거죠. 다른 당은 그건 안 된다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계속 일본의 개헌 얘기만 나오면 한국 언론들은 평화헌법 얘기만 하는 거야. 평화헌법. 일본의 아베가, 고이즈미가, 자민당이,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군국주의로 가려고 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 메인으로 삼고 저 일본의 개헌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일본의 정치꾼들 중에 특히나 자민당 같은 데서는 지금 일본의 국민들의 눈을 계속해서 국뽕, 일본 민족주의 이런 거로 계속 눈을 돌리려고 해. 왜? 잃어버린 30년째거든요 지금. 히틀러가 왜 집권했습니까? 히틀러가 집권했던 건 독일의 경제가 개판이 났고 독일이 힘을 쓸 수가 없었고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의 경제가 괜찮았으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지를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왜 집권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경제가 개판이라서 지금 푸틴 같은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카리스마 있고 국제정치적으로 국뽕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근데 어쩌죠? 자민당이 저 개헌을 얘기할 때 1980년대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1990년대 초에도 얘기해요. 근데 버블이 터집니다. 버블이 뻥 터져요. 진짜 개박살나게 그냥. 1990, 91, 1, 2년 만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일본 경제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자민당의 개헌이고 지랄이고 간에 자민당에 대한 지지가 박살나고 호소카와 모리히토가 총리가 됩니다. 이 양반 자민당 아니에요. 다른 정당인 거지. 내가 왜 자꾸 다른 정당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본의 저 총리가 호소카와랑 하타스토부랑 무라야마 이 세 명이 지금 다른 당이거든. 자민당이 아닌. 이 양반들 정당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정당이 막 여러 개가 다 뭉쳐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저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딱 부러지고 어느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민당이 아닌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일본은 자민당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다른 정당들의 연합, 연정 그런 곳에서 총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의 개헌 지지율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뭔 소리야? 개헌 여론이 높아지다니?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을 싫어하고 자민당이 하자고 하던 그 개헌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개헌 여론이 높아진다? 이게 뭔 개소리죠? 당시 요미우리 신문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일본의 좀 보수적인 언론
이론이라서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참고할 만하니까 보자고요.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1991년 개헌 찬성이 33.3%였어요. 그죠? 93년 50.4%로 갑작스럽게 빠구릅니다. 자민당이 패배했는데도요. 뭔 소리냐면 일본의 개헌은 평화헌법 개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개헌할 때 평화헌법이 개헌되는 건 막아야 되라는 게 있지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의 일본 헌법 개헌은 평화헌법이 메인이 아니다 지금. 정치꾼들이 개 거지 같고 쓰레기 같으니까 국가 전체를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자민당이 93년에서 총선에서 박살나고 동시에 개헌 여론도 올라간 겁니다. 단 이렇게 개헌 여론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국가 정치 개혁을 위해서 헌법을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민당은 평화헌법도 같이 하자고 한 것이고 다른 당들은 그거는 안 된다고 지금 싸우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간청단 분들은 뉴스에서 일본이 개헌한다 그러면 맨날 지금 평화헌법 얘기만 해주고 전후맥락 설명 안 해주잖아. 그러면 자민당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면 바로 평화헌법을 떠올리지 마시고 일본의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개헌을 원하고 국가를 갈아엎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게 최근에 아베 총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실제로 평화헌법을 개헌할 수 있는 그 의석수를 차지했다고 뉴스에서 자꾸 나오대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이 일본에서 진짜 개헌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개헌 과정은 첩산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에서 개헌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일본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3분의 2로 통과돼야 돼요. 중의원에서 참의원에서 둘 다 통과해야 돼요. 최근에 지금 의석을 참의원에서 자민당이 개헌 발의선을 차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의원에서도 차지를 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중의원에서 의석이 총 465석이에요. 지금 465석 중에 3분의 2가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성을. 그러면 465의 3분의 2면 몇이에요? 306.9니까 한 307석으로 봐야겠네. 그죠? 근데 자민당과 열립여당이 공명당이 있어.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민당이랑 연립을 하고 있는 다른 당이 있는데 그 당을 합해봤자 293석입니다. 모자라네. 근데 일본 유신회가 41석이에요. 총 334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307석을 넘었네요. 개헌 발의서를 통과한 겁니다. 참의원 전체 의석이 248석이야. 248석의 3분의 2면은 몇이죠? 자, 164석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자민당, 공명당, 아까 말한 일본 유신회 다 포함해서 167석입니다. 지금 둘 다 뚫었네. 지금 다 개헌 발의선을 다 뚫은 거예요. 지금. 그쵸? 다 됐네. 국회에서는 단 국민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중의원, 참의원을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일본 내부에서는요, 지금 자민당을 뽑는 유권자들이 전부 다 평화헌법 개정해서 군국주의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일본 자민당을 뽑는 유권자들 중에서도 평화헌법 개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아까 자민당이랑 연립하고 있는 공명당이 있다 그랬죠. 지금 공명당 내부에서도 헌법 구조, 일본의 평화헌법은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부에서 몇 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2022년 7월 10일에 선거 있었죠. 아베가 죽고 나서 바로 했잖아. 그 선거를 참의원 선거 248명이라 그랬죠. 참의원이 248명 전체를 대상으로 참의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참의원 전체의 67%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참의원의 3분의 2 66%가 넘어서야만 찬성이 넘어서야만 개헌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국민투표로 간다. 근데 지금 참의원 전체의 67%가 개헌 찬성하고 있다네. 단 평화헌법까지 같이 바꾸고 자위대를 아예 헌법에 박아버려서 자위대가 영원토록 하자. 나중 가서 군대로도 만들고 요런 수순을 밟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의원 전체의 46%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해야 돼요. 지금 일본 국회에서. 단 평화헌법까지 하면은 46%밖에 찬성을 안 해요. 지금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일본의 자민당 안에서도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에서 극우 세력이라던가 특정 정당의 사람들이 정말로 평화헌법까지 개헌하고 싶다면 일본 내부에서 안보 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일본이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어필해야 돼요. 일본 국민들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일본 정치꾼들도 당연스럽게 평화헌법을 개정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란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지. 일본의 개헌은 일본 국민들도 다 원하나 평화헌법 개정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다시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개헌이 현재 빨리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나중 가서 개헌하잖아요. 답도 없어요. 일본인들의 성격이 자주 바꾸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개헌을 할 거면 평화헌법 빼고 빨리 개헌하게 만들고 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한동안 개헌 안 해. 지금 개헌을 한 번도 안 했잖아. 그 계속 나오고 계속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개헌 안 하면 일본의 개헌은 자민당만 쳐다볼 거 없다. 수많은 다른 정당들도 개헌을 원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들이 다행히도 일본의 평화헌법, 일본이 다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응을 잘 안 해주고 있다. 다행히 지금은 개헌을 함부로 평화헌법까지는 못할 것이다. 일본의 저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민당 좀 그만 쳐다보세요. 자꾸 자민당을 쳐다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민당 욕하고 아베 욕하고 일본 욕할 때 자민당만 계속 쳐다봐.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안보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북한 때문에 안보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나라와 사이가 더러워져서 안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게 더 중요해 지금. 일본의 자민당이 지금 일본에서 집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일본 자민당이 지금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 팔아먹어가지고 평화법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난리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일본 내에서도 평화법을 함부로 개헌하면 안 돼. 한국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지금.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나라꼴도 개판이었고 주변 나라들까지도 개판이 났었고 원폭을 맞기도 했고 개헌을 하면 안 된다 평화헌법은. 이런 여론이 아직까지 꽤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즉 평화헌법은 자민당이 66% 3분의 2만 채우면 개헌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평화헌법 개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일본의 자민당을 포함해서 일본 국민들 중에 군국주의로 다시 가고 싶어하는 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은 얘가 미사일 쏴주면 땡큐입니다. 우리나라는 쟤네가 쏘면 또 쐈대네 미사일 그러고 말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안해요. 엄청 심각하게 생각해. 나는 처음에는 그랬어. 아니 뭘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일본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이 일본인 17명을 통통배에 태워서 납치를 했거든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